매일 새벽 3시 병원에서 제일 먼저 잠에서 깨는 나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은 학생입니다. 23년째 어깨를 치료하고 있지만 나는 오늘도 여전히 더 나은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화가입니다. 망가진 어깨 속과 치료법을 그리면서 그들의 달라질 인생까지 함께 그려나갑니다. 끊어진 어깨 힘줄과 끊어진 희망을 다시 잇기 위해 아픈 어깨의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방법을 그리는 나는 어깨에 미친 의사입니다. 한 전문의의 집요한 열정은 어깨가 무너진 이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줬습니다. 끊어진 어깨 힘줄을 잇자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는데요. 서로의 여백을 채우고 삶의 무게를 나눠지며 나란히 세상을 건너가는 부부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부부의 어깨에 쌓인 세월을 지우는 특별한 진료를 시작합니다. 부부의 시간은 축사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내일 아침에까지 주워볼까? 내일 아침 많이석 주워버려야겠네. 많이석 주워버려. 아내는 당장 내일 아침 소 먹이 줄 일이 걱정인데요. 도리에도 한참 걸리는 이 많은 일을 아내에게 맡기고 집을 비워야 하는 남편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팔뚝 아픈 게 내가 죽게 다 오빠. 아내의 성화에도 일손을 멈추지 못하는데요. 아이고 소들이 뭔 일인가 하겠네. 이렇게 많이 준 거하고. 정영기 씨는 내일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해야 합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 때문인데요. 팔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면은 이제 그 약간의 탈골 증세가 있어 뚝뚝 소리 나고 그때 좀 통증이 좀 오고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릴 때가 많이 있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불편이 굉장히 많죠. 어쩔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이 상황이니까 이 소를 날마다 밥 주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집사람 혼자 또 하기는 너무 다 또 무리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약간씩 도와주는 입장이죠. 일단 당장은 내일 모레 수술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좀 걱정되고 수술한다는 자체가 그전에는 길어가지고 언제 수술하나 했는데 이제 시간이 날짜가 딱 닥치니까 그게 좀 걱정되고 마음적으로 심적인 부담이 되고 또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걸 전부 다 또 집사람이 혼자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참 안타깝고 그렇죠. 한 번도 아픈 짓도 안 했는데 지금 처음으로 지금 수술한 거예요. 약도 영양제도 하나도 안 먹고 한약도 안 먹고 그랬는데 이제 아프기 시작한 게 이제 가슴이 아프죠. 마음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어쨌든 이제 눈물도 나오고 그러긴 해요. 모르게 이제 울지. 신랑 대놓고는 안 울고. 신랑이 말이 없으니까 아프다 소리 별로 안 해요. 나도 이제 이렇게 심하게 아픈지는 몰랐지. 남편 어깨가 무너진 만큼 아내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지만 울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제 나 혼자 소밥 줘야 돼. 왜요? 사장님 어디 가요? 수술하러 간 게. 어디 아파요? 어깨. 그게 이제 띄워놓으면 내가 혼자 주기 힘들게 붙여버려요. 딱딱 했다가. 남편 보란 듯이 기운을 내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정영기 씨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고맙고 안쓰럽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을 같이 도와주고 오니까 간혹 가다가 그냥 나 혼자 살짝이 와서 밥도 주고 하기도 있고
다음 주에는 내가 얘가 없으니까 수술하러 간다며요. 네, 이게 상황 봐갖고 네. 그때 이제 600개라든가 700개를 듣든가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해주고. 아빠 수술하고 온 게 밥 잘 먹고 있어? 자식 같은 소를 키우느라, 그래서 아들, 딸을 키우느라 어깨가 닳아버린 아버지. 수술 날짜가 정해진 후 정영기 씨는 축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겨우 축사를 벗어나나 했더니 또 일할 준비입니다. 여기가 정액이 보관돼 있고요. 여기는 액체질소인데 영하 196도에 지금 영구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기 씨는 가축 인공수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걸 안 묶어도 되려나 모르겠다. 당장 내일 모레가 수술인데 이웃의 전화 한 통에 축사로 달려왔습니다. 변수가 많아서 더 힘든 인공수정 작업. 그 치열한 시간이 정영기 씨의 아픈 어깨 위에 또 쌓입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소하고 시름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발로 채이기도 하고 또 이제 힘쓰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없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몸이 인대가 부러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까울 정도 아니죠. 저희 축산농가 좀 불안하죠. 네. 자신의 축사와 이웃의 축사를 오가는 사이 수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지고 또 고생하시겠네요. 아니요. 잘 되시고요. 고마워요. 얼른 케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유난히 빨리 찾아온 저녁. 아내는 마음이 분주합니다.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해갖고 계시면 못 드시니까 잡채도 하고 닭볶음도 하고 우리 이제 결혼해가고 처음으로 떨어져 버려 진짜 40년 다 돼가는데 지금 처음으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결혼 생활 39년 만에 맞는 첫 이별이 하필 수술 때문이라니. 그 애틋함을 담아낸 음식들이 저녁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많이 드세요. 날짜 받아놓고 언제 오나 기다리는데 이제 닥치니까 걱정스럽고 심란하고. 정영기 씨의 통증이 시작된 건 2년 전. 증상이 심하지 않아 그냥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팔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는 데는 신경은 손가락은 그대로 있으니까 괜찮은데 단지 이렇게 드는 게 힘드니까 여기다 기대고 상에다가 딱 대고. 남편이 힘든 젓가락질을 이어가는 사이 아내는 남편과의 첫 이별을 준비합니다. 병원에 가져갈 짐을 챙기면서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데요. 여지까지 병원 한번 가보지도 않고 감기 한번 안 걸려보고 그랬어 솔직히 말해서. 독감 주사도 한번 안 맞았어 진짜. 그게 아프면 크게 아파요. 그게 안 생긴 사람이 병원에. 무던히 쉽게 말해서 거기에 대한 감각이 좀 무뎠지 이제. 이 가는데 정형외과 그 과장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대가 끊어진 것 같다. 제일 처음에 거기서 들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MRI를 찍어보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서 이제 그때 알았죠 이제. 진짜 어깨가 말랐네. 할아버지는 다 되고 뒷모습 보면 짠해요. 진짜. 아파. 한번 올려봐 아빠. 안 올라가?
나이 먹으면 어깨도 아프고 이렇게 다 몸이 다 아파진다 이게 이제. 서글퍼 그러면은. 지금은 서러울 만큼 야위고 아픈 어깨지만 한땐 세상에서 가장 넓고 든든한 어깨였습니다. 그 어깨에 가족을 둘러매고 정영기 씨는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약혼식 할 때 말해요. 아내가 기억하는 튼튼한 어깨를 남편은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수술 잘 받고 산발. 막상 떠나야 할 시간이 되자 아내 걱정, 소걱정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손은 걱정 말고 치료 잘 받고 오세요. 알았어요. 오빠 먹어. 한쪽 어깨엔 걱정을, 또 한쪽 어깨엔 희망을 짊어진 채 정영기 씨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날 오후 진료를 기다리는 정영기 씨 어깨는 더 처져 있는데요. 그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제일로 불편한 게 뭐죠? 저는 게 지금 이 손을 이렇게 배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뚝뚝 소리 나고 빠지니까 뒤로 올리든가 아니면 이 목뒤 같은 게 뜰 못해 올라가질 않으니까 이게 손이. 그래요? 이 소 키우다 어깨 다 망가진 거 아니야? 손 한번 펴볼까요? 자, 위로 올려보세요. 또. 아예 힘이 안 들어가네. 아예.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힘을 써주고 뼈를 들어 올리는데 그 근육들이 죄다 날개뼈 쪽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어깨로 넘어와서 이 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뼈하고 근육 사이에 그 접점에서 크랙이 가고 떨어져요. 점점점. 그리고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살면 더 많이 일찍 떨어져. 이게 뼈예요. 뼈고 이게 뼈인데 이걸 돌리는 근육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앞에 있는 근육들은 떨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얘들이 원래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 갈라지고 터진 어깨 속을 보고 있자니 만감이 교차하는 정영기 씨. 팔을 들지도 돌리지도 못했던 이유는 회전근개 파열, 어깨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이랍니다. 이분이 소를 많이 키우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을 오랫동안 참고 지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어깨 힘줄이 2개나 떨어졌는데 결국 하나는 봉합도 불가능한 상태였었습니다. 이렇게 팔을 안으로 들어 올리는 힘줄이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는 팔에 있는 근육을 떼서 어깨 관절 속으로 옮기는 치료 방법으로 고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통증도 잡게 되고 팔도 잘 움직여질 뿐만 아니라 원래의 자기 직업으로 복귀가 가능해서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발을 뗀 정영기 씨. 병원에서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홀로 맞은 밤. 이제 진짜 환자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오전에 원장님이 아주 완벽하게 고쳐놓겠다고 그래가지고 믿고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더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깨 통증으로 잠 못 이루었던 숱한 날들. 이 밤이 지나면 불면의 밤도 끝낼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낸 아내는
날이 밝기 무섭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잠은 잘 잤는가요? 아침을 못 먹지? 말랐네 하루 사이에. 잠도 안 오고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아서 수술한 것도 보고 그래서. 수술이야 뭐 여기서 병원에서 하는데 뭐. 아 그래도 할아버지 얼굴 좀 보려고 왔지. 진짜 얼굴이 헬술이요. 한 끼 밥 안 먹었다고. 아니 여지까지 누워 있어서 그렇지. 여지까지 누워 있어서 그렇지. 아내의 방문에 남편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한 명은 집에서 또 한 명은 병원에서 긴긴 밤을 보낸 후 다시 만난 부부. 소소한 안부로, 소 얘기로 수술에 대한 긴장감을 떨쳐냅니다. 아빠 잘하고 오세요. 아내의 소망을 짊어진 채 남편은 수술대로 향합니다. 백창희 원장은 어깨를 통해 환자의 삶과 고통을 마주하고 섰습니다. 정영기 씨는 어깨 관절을 둘러싼 4개의 힘줄 중 2개가 끊어졌는데요. 그중 하나는 봉합이 불가능한 상태. 먼저 힘줄로 옮겨갈 자리에서 힘줄을 떼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항상 근육 주변에는 신경과 혈관이 늘 같이 함께 다니니까 주변에 있는 신경도 다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혈관을 건드려서 출혈이 생기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힘줄만 깔끔하게 잘 박리를 해서 잘 지금 떼어내놓은 상태입니다. 봉합하기 힘들 만큼 심하게 파열된 힘줄은 팔의 근육을 어깨로 옮겨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만들어줍니다. 환자들을 향한 지극한 관심으로 백창희 원장이 찾아낸 이 치료법은 국제학술지에도 실렸는데요. 힘줄 이전술로 정영기 씨의 어깨에는 튼튼한 힘줄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분이 60년 이상 사용해온 관절 속이 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낡아 있는 상태에서 새 집으로 힘줄이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대대적인 청소를 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뼈도 길어나온 뼈도 좀 다듬어주고 염증 조직도 제거하고 또 아까 앞에 있는 힘줄 말고 다른 떨어진 힘줄이 있으면 그 힘줄도 봉합을 해줘야 되는데 관절석이 워낙 좁기 때문에 오히려 열면은 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떼낸 힘줄을 새로운 자리에 잘 안착을 시켰습니다. 좀 팔을 돌려보니까 아주 걸리는 거 없이 부드럽게 잘 회전하는 걸로 봐서 이 힘줄의 역할이 잘 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 범천동. 이곳에 골목 한쪽을 지켜온 오래된 자전거 가게가 있습니다. 정명채 씨는 이 자리에 앉아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느라 자신의 어깨가 고장나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깨 아프기는 한 10년 넘어 됐어요. 넘어 됐는데 쫙 눌리는 것만처럼 뭐. 그 파스를 철갑을 해가 저녁에 자고 이랬지. 그 뭐 여사로 생각하고 뭐 좀 낫겠지 하고 계속 조금 치료하고 또 일을 하고 이랬지. 이제 다 됐구나 싶지. 그래서 막 좀 형편만 가하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아직까지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조금 더 하려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거지. 정명채 씨는 어깨 힘줄 4개 중 3개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할 만큼 파열이 심했는데요. 수술을 한 지 11개월 만에 10년 전 어깨를 되찾았습니다. 거의 뭐 100%는 안 되지만 한 99%, 95%는 나았다고 생각해.
순탄하게 굴러가는 정명채 씨의 일상을 가장 반긴 건 주치입니다. 그분 만나보셨어요? 나이가 가늠에 안 들 정도로 젊어 보이시잖아요. 지금도 자전거 고치는 일을 여전히 잘하고 계시고, 단지 어깨가 좀 아프고 힘이 붙일 뿐인데 내가 어깨를 고쳐준다고 인공관절을 덜컥 해놓으면 오히려 그분의 정년을 주려는 눈꼴이 돼서 마음이 불편함이 아주 큽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100세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90에 한 번 더 갈아타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공관절을 피하고 자기 관절을 최대한 오래 살려두고 싶은 겁니다. 정명채 씨의 어깨는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백창희 원장을 만나 힘줄 이전술을 받았고 인공관절이 아닌 자신의 관절로 살게 됐는데요. 자, 시원하게 수박이나 좀 먹고 내려가 있어. 이젠 다 지난 일이 됐지만 남편의 어깨가 무너지던 그날 아내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팔이 안 아파요, 많이? 발이 이제 괜찮지 뭐. 자유롭게 팔을 움직이는 남편이 그저 고마운 아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할 때도 아내는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저렇게까지 내는 팔이 나간 줄은 몰랐어. 저 정도로. 아버지 저녁으로 오면 여 누구 자면 막네. 아이고 여 파스로 붙여라, 파스로. 저녁마다 파스 한 동씩 여 체갑을 하고 자, 체갑을 하고. 부부에게도 파릇한 봄날이 있었습니다. 그 찬란했던 청춘을 자식을 위해 바치고 세월의 흔적만 남은 자리엔 불청객처럼 통증이 찾아왔는데요. 얼마나 옆에서 그런 거 보일 때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평생 돈만 보고 살다가 여행 한번 못 가고 평생을 그러고 살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 몸이 다 망가진다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 됐더라고. 인공관절을 안 하고 이전 이식해갖고 수술을 해줄 수 있다가 이게 너무 기쁘잖아. 전부 인공관절을 하러 가는데 평생 아픔이 따라간다고 겨우 밥이나 먹고 산다가 이게 이달바에 어떻게 수술을 하기는 싶고 그런 고통을 어떻게 하고 사냐고. 수술할 엄두조차 못 냈던 어깨에 힘줄 이전술로 새로운 날개를 단 후 부부의 일상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자전거 이거 말랐고요. 당신 내가 자한차를 한번 태워줄까 싶어서. 이거. 그 앞으로는 이제 좀 슬슬 뭐 용돈이나 벌이 쓴다 생각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뭐 그것뿐이지 뭐.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최고지 뭐. 혹독한 통증을 이겨낸 후 발견한 새로운 목표. 건강한 일상을 향해 부부는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